소소한 루틴을 단단한 멘탈로 만드는 딱 한 걸음의 힘. 미리암 윤게 지음. 갈매나무 출판사. 들어가는 글. 마침내 나쁜 습관을 버릴 용기.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여름이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비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 여름이 온 것이다. 부자에게 물어보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 티끌모아 태산이지. 그 말이 정답이다. 이 원칙은 우리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행동들을 여러 바꾸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넓힐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깨닫고 버리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던가. 나는 행동심리 치료사로 일하는 미리암 윤게이다. 덕분에 상담실에서, 친구들한테서, 식구들한테서 매일 이런 말을 듣는다. 또 실패야. 도저히 못 끊겠어.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푸념들과 그 원인인 습관은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길이 목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속담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여 실천에 옮겨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겐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잘하며 건강하고 날씬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상형의 인간이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하여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라. 세상 모든 일은 첫걸음으로 시작되고 그 걸음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 말이다. 어떤 목표를 세웠건 우리는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쓰는 것도 처음엔 엄청난 도전이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같았다. 채워야 할 페이지는 끝이 없었고 모니터 속 깜빡이는 커서는 나를 비웃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 도전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좋지 않은 행동과 사고 유형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신할 긍정적 습관을 키워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마디로 어떤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 큰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자면 의식을 깨워 작은 성공의 가치를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사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상을 주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의 가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효율을 우선시한다. 늘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한꺼번에 최고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며 안달복달한다. 넘치는 가능성은 결정을 강요한다. 그 와중에서 쉽게 개인의 목표를 놓치고 만다. 우리는 뭐가 신 사람처럼 정신없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 프로젝트 마감, 과제 제출, 계약을 향해서 달린다. 그러느라 단계 하나하나가 다 작은 승리이며 그것이 모여 결국 큰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 목표는 행복이거나 만족 또는 발전이나 성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계좌에 두둑한 돈, 무지막지하게 많은 좋아요와 구독자 수, 칭찬과 보너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개인의 행동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자로 잴 수 없으며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더 많다. 행복과 성공은 개별적이다.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출발 지점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수많은 작은 걸음으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작은 걸음, 그 작은 결정과 변화들이 소중한 작업의 도구이다. 이 책에서 나는 습관을 바꾸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훈련법을 통해 당신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분하고 작은 성공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생활의 효율을 높이고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별것 아닌 작은 결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단으로 갈까? 엘리베이터를 탈까? 이 순간은 어느 쪽이 유익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작은 장애물로 시작해보자. 그게 너무 높다면 장애물의 높이를 조금 낮추어도 좋다. 각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남짓이면 충분하다. 작은 변화와 약간의 연습으로 언젠가는 높은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1. 날마다 오늘처럼 일일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다. 14페이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이크로 헤빗. 20페이지. 2.
습관은 왜 축복이자 저주인가? 우리 행동의 절반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28페이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을 뿐이다. 36페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41페이지. 얼마나 간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45페이지. 3. 탓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라. 습관은 어디서 오는가? 상황을 먼저 지배할 것. 52페이지. 예전엔 우리를 지켜주던 것이 지금은 우리를 옥죄다면. 56페이지.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신념을 지킬 필요는 없다. 64페이지. 4. 단념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스템을 바꿔라. 이루려는 목표보다 그 수단이 더 핵심이다. 74페이지. 아직 바라는 수준인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가? 80페이지. 약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마라. 85페이지. 출발의 에너지는 오직 하나에 집중할 것. 90페이지. 계획 하나를 달성한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94페이지. 5. 최초 2분, 최소 21일. 멈추지만 마라. 변화는 후퇴 없는 직진이 아니다. 106페이지. 뇌는 어떻게 게으름을 이겨내는가? 112페이지. 집중의 기술. 2분 규칙을 활용하라. 118페이지. 반복의 힘. 최소 21일만 멈춤 없이. 129페이지. 6. 세상을 만족시키려 말고 자신을 만족시켜라. 채찍보다 당근. 뇌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144페이지. 자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라. 151페이지. 유혹과 충동을 넘어 꿋꿋하게 버티려면. 160페이지. 만족한 만큼 언제든 듬뿍 보상하라. 170페이지. 말짱 도루묵을 예방하는 방법. 178페이지. 7. 루틴이 멘탈이 될 수 있게.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 196페이지. 건강의 첫 단추. 잠이 보약이다. 201페이지. 운동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다. 208페이지. 해피푸드.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 214페이지.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날리자. 222페이지. 잊히는 두려움.
잊지는 즐거움. 234페이지. 자, 이렇게 차례만 전부 다 읽어드렸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차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새해를 여는 책으로 아주 딱 알맞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도에는 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날마다 오늘부터 일일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다. 2년 전쯤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알람만 끄고 스마트폰은 켜지 말자고 말이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들여다보는 버릇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외부 자극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사이 잠이 덜 깬 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놀라서 얼른 다시 스마트폰을 치워도 이미 머릿속엔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는 전자우편과 시끄러운 세상 소식이 가득했다. 평정은 물 건너갔고 결심은 무너졌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걸 어쩐다. 나는 꾀를 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는 행동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은 터였다. 나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샀고 밤에 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욕실에 가져다 놓았다. 처음에는 꼭 술을 끄는 알코올 중독자 같았다. 알람 시계의 요란한 울림이 싫었고 째깍째깍 시계 가는 소리가 괴로웠으며 뭔가 신경이 곤두서서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정신없고 불쾌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기 싫었기에 꾹 참고 견뎠다. 과연 사흘이 지나자 금단 현상이 사라졌고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앱으로 아침 명상을 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침대 옆으로 가져다 둘 수 있었다. 물론 비행 모드로.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껏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깨고 새롭고 유익한 행동을 내 일상으로 가져왔다. 첫걸음을 떼는 열쇠는 알아차리기.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습관과 행동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일할 때는 사이사이 쉬어주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고 저녁 5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밤 9시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점점점점점. 우리는 늘 이런저런 각오와 결심을 해대지만 결국 작심삼일이라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아주 멋진 사례가 하나 있다. 내 친구 이야기이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자 친구는 문득 그동안 어머니하고 너무 소원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매일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안 그래도 할 일은 많고 바빠 죽겠는데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그는 꾹 참고 매일 전화를 걸었다.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줄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한다. 그 사이 어머니는 병이 다 나아 건강해졌지만 매일 통화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허전하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습관이다. 나의 스마트폰과 친구의 전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시작해보자. 이 책에서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될 것이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목표로 가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습관이 좋고 어떤 습관이 나쁜지, 습관과 행동 패턴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어떤 습관들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지, 당신은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지, 습관이 당신의 인성, 생활, 자아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새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올바른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질지, 위의 항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다양한 주제로 실천해 볼 거리를 소개할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며 실행해 보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공책이나 스마트폰에 바로바로 기록해 보자. 최고의 아이디어는 의외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말이다. 하루씩 행복해지는 마음 루틴. 내게 거슬리고 괴로운 습관 골라내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가? 나는 스마트폰이 문제였다. 당신은 어떤 습관이 거슬리고 괴로운가? 아침마다 허둥대서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또 책상으로 달려가서 가만히 하루를 되짚어 보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자. 깨닫는 것으로 이미 첫걸음은 떼었다. 다음 걸음으로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고민해보자. 새로운 습관은 어떤 모습인가? 가령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5분 일찍 맞춘다.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쉰다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이크로 헤빗.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다. 이 책의 주제에 적용해보면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헤빗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작기에 실행하기도 쉽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심지어 원자 습관이라는 말을 쓴다. 원자는 화학 원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다. 뭐, 좋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말인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영국 사이클 감독 데이브 브레이스포드의 성공담을 들려준다. 브레이스포드는 영국 프로사이클팀 스카이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몇 차례나 투르드 프랑스에 출전시켜 우승시켰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메달을 휩쓸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이 가능했을까? 브레이스포드의 신조는 작은 우승의 모음이었다. 1%의 개선을 목표로 삼되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승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1%가 개선된다면 결국 전체의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이다. 가령 그는 어떤 베개가 가장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지, 어떤 마사지 젤이 효과가 제일 좋은지 따졌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선수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를 유도했고 성공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하였다. 브레이스포드의 1% 콘셉트는 우리의 일상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전체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미를 뿜어내는 근육질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번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성공은 오늘 하루 건강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먹자고 결심한 작은 결정이 이미 성공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 없이 먹어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공이다. 아주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말자. 마이크로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의 1%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이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이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비 오는데도 조깅을 했다면 2배로 더 칭찬해야 한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나 최종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당신이 갑자기 살이 쑥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을 했으며 하루아침에 5km를 달리는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성공 뒤편엔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수많은 작은 걸음이 있었다. 그 작은 걸음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간 목표에 맞는 행동을 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행동을, 마이크로헤빗을 깨닫고 자축하면 된다. 하루씩 행복해지는 마음 루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걸음 찾기. 하루에 5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은 무엇인가? 가령 당신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일하는 사이사이 휴식하기. 저는 몸에 좋은 음식 먹기를 목표로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다면 이 순간 당신의 마이크로헤빗은 무엇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다. 장 볼 때 과자나 초콜릿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담는다. 장보기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 몸에 좋은 음료를 준비해서 일하는 사이사이 마시면서 휴식한다. 휴식 시간에는 지난 30분 동안 처리한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4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쉰다. 이 작은 호흡의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놀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딱 한 걸음의 힘. 첫 번째, 날마다 오늘부터 일일처럼 챕터를 한번 다 읽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책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단념하지 말고 하루씩 조금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 똑같은 내용의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음악이 있는 잔잔한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 소소한 루틴을 단단한 멘탈로 만드는 딱 한 걸음의 힘. 미리암 윤게 지음. 갈매나무 출판사. 들어가는 글. 마침내 나쁜 습관을 버릴 용기.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여름이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비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 여름이 온 것이다. 부자에게 물어보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 티끌모아 태산이지. 그 말이 정답이다. 이 원칙은 우리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행동들을 여러 바꾸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넓힐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깨닫고 버리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던가. 나는 행동심리치료사로 일하는 미리암 윤게이다. 덕분에 상담실에서, 친구들한테서, 식구들한테서 매일 이런 말을 듣는다. 또 실패야. 도저히 못 끊겠어.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푸념들과 그 원인인 습관은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길이 목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속담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여 실천에 옮겨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겐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잘하며 건강하고 날씬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상형의 인간이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하여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라. 세상 모든 일은 첫걸음으로 시작되고 그 걸음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 말이다. 어떤 목표를 세웠건 우리는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쓰는 것도 처음엔 엄청난 도전이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같았다. 채워야 할 페이지는 끝이 없었고 모니터 속 깜빡이는 커서는 나를 비웃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 도전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좋지 않은 행동과 사고 유형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신할 긍정적 습관을 키워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마디로 어떤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 큰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자면 의식을 깨워 작은 성공의 가치를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사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상을 주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의 가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효율을 우선시한다. 늘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한꺼번에 최고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며 안달복달한다. 넘치는 가능성은 결정을 강요한다. 그 와중에서 쉽게 개인의 목표를 놓치고 만다. 우리는 뭐가 신 사람처럼 정신없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 프로젝트 마감, 과제 제출, 계약을 향해서 달린다. 그러느라 단계 하나하나가 다 작은 승리이며 그것이 모여 결국 큰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 목표는 행복이거나 만족 또는 발전이나 성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계좌에 두둑한 돈? 무지막지하게 많은 좋아요와 구독자 수? 칭찬과 보너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개인의 행동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자로 잴 수 없으며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더 많다. 행복과 성공은 개별적이다.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출발 지점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수많은 작은 걸음으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작은 걸음, 그 작은 결정과 변화들이 소중한 작업의 도구이다. 이 책에서 나는 습관을 바꾸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훈련법을 통해 당신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분하고 작은 성공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생활의 효율을 높이고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별것 아닌 작은 결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단으로 갈까, 엘리베이터를 탈까? 이 순간은 어느 쪽이 유익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작은 장애물로 시작해보자. 그게 너무 높다면 장애물의 높이를 조금 낮추어도 좋다. 각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남짓이면 충분하다. 작은 변화와 약간의 연습으로 언젠가는 높은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1. 날마다 오늘처럼 일일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다. 14페이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이크로 헤빗. 20페이지. 2. 습관은 왜 축복이자 저주인가? 우리 행동의 절반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28페이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을 뿐이다. 36페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41페이지. 얼마나 간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45페이지. 3. 탓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라. 습관은 어디서 오는가? 상황을 먼저 지배할 것. 52페이지. 예전엔 우리를 지켜주던 것이 지금은 우리를 옥죄다면. 56페이지.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신념을 지킬 필요는 없다. 64페이지. 4. 단념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스템을 바꿔라. 이루려는 목표보다 그 수단이 더 핵심이다. 74페이지. 아직 바라는 수준인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가? 80페이지. 약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마라. 85페이지. 출발의 에너지는 오직 하나에 집중할 것. 90페이지. 계획 하나를 달성한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94페이지. 5. 최초 2분, 최소 21일. 멈추지만 마라. 변화는 후퇴 없는 직진이 아니다. 106페이지. 뇌는 어떻게 게으름을 이겨내는가? 112페이지. 집중의 기술. 2분 규칙을 활용하라. 118페이지. 반복의 힘. 최소 21일만 멈춤 없이. 129페이지. 6. 세상을 만족시키려 말고 자신을 만족시켜라. 채찍보다 당근. 뇌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144페이지. 자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라. 151페이지. 유혹과 충동을 넘어 꿋꿋하게 버티려면. 160페이지. 만족한 만큼 언제든 듬뿍 보상하라. 170페이지.
말짱 도루묵을 예방하는 방법 178페이지 7. 루틴이 멘탈이 될 수 있게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 196페이지 건강의 첫 단추 잠이 보약이다 201페이지 운동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다 208페이지 해피푸드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 214페이지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날리자 222페이지 잊히는 두려움 잊히는 즐거움 234페이지 자, 이렇게 차례만 전부 다 읽어드렸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차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새해를 여는 책으로 아주 딱 알맞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도에는 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날마다 오늘부터 일일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다. 2년 전쯤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알람만 끄고 스마트폰은 켜지 말자고 말이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들여다보는 버릇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외부 자극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사이 잠이 덜 깬 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놀라서 얼른 다시 스마트폰을 치워도 이미 머릿속엔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는 전자우편과 시끄러운 세상 소식이 가득했다. 평정은 물 건너갔고 결심은 무너졌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걸 어쩐다. 나는 꾀를 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는 행동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은 터였다. 나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샀고 밤에 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욕실에 가져다 놓았다. 처음에는 꼭 술을 끄는 알코올 중독자 같았다. 알람 시계의 요란한 울림이 싫었고 째깍째깍 시계 가는 소리가 괴로웠으며 뭔가 신경이 곤두서서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정신없고 불쾌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기 싫었기에 꾹 참고 견뎠다. 과연 사흘이 지나자 금단 현상이 사라졌고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앱으로 아침 명상을 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침대 옆으로 가져다 둘 수 있었다.
물론 비행 모드로.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껏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깨고 새롭고 유익한 행동을 내 일상으로 가져왔다. 첫걸음을 떼는 열쇠는 알아차리기.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습관과 행동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일할 때는 사이사이 쉬어주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고 저녁 5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밤 9시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점점점점점. 우리는 늘 이런저런 각오와 결심을 해대지만 결국 작심삼일이라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아주 멋진 사례가 하나 있다. 내 친구 이야기이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자 친구는 문득 그동안 어머니하고 너무 소원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매일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안 그래도 할 일은 많고 바빠 죽겠는데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그는 꾹 참고 매일 전화를 걸었다.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줄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한다. 그 사이 어머니는 병이 다 나아 건강해졌지만 매일 통화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허전하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습관이다. 나의 스마트폰과 친구의 전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시작해보자. 이 책에서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될 것이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목표로 가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습관이 좋고 어떤 습관이 나쁜지, 습관과 행동 패턴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어떤 습관들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지, 당신은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지, 습관이 당신의 인성, 생활, 자아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새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올바른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질지. 위의 항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다양한 주제로 실천해 볼 거리를 소개할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며 실행해 보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공책이나 스마트폰에 바로바로 기록해 보자. 최고의 아이디어는 의외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말이다. 하루씩 행복해지는 마음 루틴. 내게 거슬리고 괴로운 습관 골라내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가? 나는 스마트폰이 문제였다. 당신은 어떤 습관이 거슬리고 괴로운가? 아침마다 허둥대서?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또 책상으로 달려가서? 가만히 하루를 되짚어 보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자. 깨닫는 것으로 이미 첫걸음은 떼었다. 다음 걸음으로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고민해보자. 새로운 습관은 어떤 모습인가? 가령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5분 일찍 맞춘다.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쉰다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이크로 헤빗.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다. 이 책의 주제에 적용해보면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헤빗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작기에 실행하기도 쉽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심지어 원자 습관이라는 말을 쓴다. 원자는 화학 원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다. 좋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말인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영국 사이클 감독 데이브 브레이스포드의 성공담을 들려준다. 브레이스포드는 영국 프로사이클팀 스카이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몇 차례나 투르 드 프랑스에 출전시켜 우승시켰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메달을 휩쓸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이 가능했을까? 브레이스포드의 신조는 작은 우승의 모음이었다. 1%의 개선을 목표로 삼되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승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1%가 개선된다면 결국 전체의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이다. 가령 그는 어떤 베개가 가장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지, 어떤 마사지 젤이 효과가 제일 좋은지 따졌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선수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를 유도했고 성공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하였다. 브레이스포드의 1% 콘셉트는 우리의 일상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전체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미를 뿜어내는 근육질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번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성공은 오늘 하루 건강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먹자고 결심한 작은 결정이 이미 성공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 없이 먹어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공이다. 아주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말자. 마이크로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의 1%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이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이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비 오는데도 조깅을 했다면 2배로 더 칭찬해야 한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나 최종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당신이 갑자기 살이 쑥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을 했으며 하루아침에 5km를 달리는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성공 뒤편엔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수많은 작은 걸음이 있었다. 그 작은 걸음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간 목표에 맞는 행동을 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행동을, 마이크로헤빗을 깨닫고 자축하면 된다. 하루씩 행복해지는 마음 루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걸음 찾기. 하루에 5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은 무엇인가? 가령 당신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일하는 사이사이 휴식하기. 저는 몸에 좋은 음식 먹기를 목표로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다면 이 순간 당신의 마이크로 헤빗은 무엇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다. 장 볼 때 과자나 초콜릿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담는다. 장보기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 몸에 좋은 음료를 준비해서 일하는 사이사이 마시면서 휴식한다. 휴식 시간에는 지난 30분 동안 처리한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4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쉰다. 이 작은 호흡의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놀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딱 한 걸음의 힘. 첫 번째, 날마다 오늘부터 일일처럼 챕터를 한번 다 읽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책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단념하지 말고 하루씩 조금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랄게요.